네, 여섯 번째 챕터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제기 메소드 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냥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제기에서 한 차례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너무 많이 고생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기라는 문법적 요소가 사실 빛을 발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은 제기 모르면 자료 구조 알고리즘 공부 못 합니다. 예, 그만큼 제기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간혹 제기를 아예 모르고 그냥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 뭐 대한민국에서 출간된 자료구조 알고리즘 책들을 보면 자료구조 책의 한 8, 90%는 제기를 설명을 합니다. 따로. 예, 그런데 제기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거지 일단은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 개념 정도는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제기 공부하시려면 오히려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제기가 무엇인지는 지금 좀 공부를 하시고요. 뭐 양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기 메소드 정의 방법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익숙하게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메소드를 아예 설명드릴 때 제기 메소드도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게 제기인데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 게 제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미 우리는 제기라는 건 이제 순환적, 제기, 순환, 유사한 의미입니다. 제기적 사고가 뭐냐면 그 수학적 측면에서의 제기적 사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제기가 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얼 아시죠? 자, 5 팩토리얼은 5, 4, 3, 2, 1을 곱한 겁니다. 4 팩토리얼은 4, 3, 2, 1을 곱한 거고요. 자, 다 아실 겁니다. 팩토리얼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또 쓸 수가 있냐면은 얘는 뭐냐면은 4팩토리얼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팩토리얼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의 수식 지금 보면은 5팩토리얼 안에 4팩토리얼이 들어가 있고 4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다시 3팩토리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지금 뭐냐 팩토리얼 계산하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서 봤더니 또 다시 팩토리얼 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 팩토리얼 식은 우리가 이렇게 함수로 이제 여기서는 수학적인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fn이 만약에 팩토리얼 함수라고 한다면은 수학적인 의미에서 자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1이고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일 때는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화를 시킵니다. 얘를. 예, 아마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기예요. 자, 제기라는 것은 내가 fn이라는 함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다시 fn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 이거 여러분들 이 수식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 제기적인 사고입니다. 이걸 가리켜 제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에서는 제기가 허용이 되죠. 우리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수식이 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바도 제기적인 메소드 호출을 허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fn이라는 것이 자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fn이라는 자바 메소드 내에서 fn을 또 호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갑자기 좀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거는 우리가 마음이 전혀 안 무거운데 얘는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제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갖는 의미가 뭔가 이제 한번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제기 메소드의 정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 팩토리얼에 대한 그 앞에서 정의한 그 수학적 함수의 수식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소드로 정의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메소드의 이름은 팩토리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n에 1이 전달이 되면 1이죠. 이것을 우리가 저기 자바 코드로 만들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n이 1이면은 그 결과로 1을 넘겨줘라. 자, 마찬가지로 n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거를 제가 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자, 만약에 1이 아니면 if n이 1인 경우엔 얘지만 else 1이 아닌 경우, 그뭐 이제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자, 어떠한 결과를 반환을 해야 됩니까? 팩토리얼 n-1 요거 그대로 써준 겁니다. 곱하기 n의 결과를 반환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가져다 놓습니다. 얘도 여기다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얘의 연산 결과는, 얘는 인자로서 예를 들어서 3을 전달을 하면 3 팩토리얼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우리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사실 이것은 좀 어색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색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수학적 함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기 메소드가 정의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실제 실행 결과를 통해서 팩토리얼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도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이제 어색함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팩토리얼,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팩토리얼 메소드입니다. 자, 그냥 이제는 우리가 팩토리얼 계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이게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냐? 팩토리얼 메소드 호출문 안에서, 메소드 안에서 팩토리얼을 다시 호출하는데 이거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실제 얘가 팩토리얼 계산을 해낸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씩 이렇게 이제 차근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팩토리얼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여기서 3을 전달을 했죠. 자, n이 3입니다. 그럼 현재 n은 3이에요. 자, n은 1이면은 1을 갖다가 반환을 할 텐데 1이 아니니까 else로 넘어가 가지고 뭐가 실행이 되냐면 3 곱하기 팩토리얼 3 빼기 1은 2죠. 2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팩토리얼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2를 전달을 하니까 다시 올라간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제기는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대상이 됩니다. 끊어버리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n은 현재 3인데 또다시 2를 인자로 전달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기가 어려운 겁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처음에 그 제기를 공부할 때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형태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기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팩토리얼이라는 메소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3이 전달된 상태에서 다시 2가 지금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2를 전달을 하면서 팩토리얼 함수로 출한다고 해서 이미 호출된 팩토리얼을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면 팩토리얼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팩토리얼 메소드를 갖다가 호출합니다. 그러면 팩토리얼 메소드, 얘를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의 복사본을 하나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하드웨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해지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팩토리얼 메소드를 구성하고 있는 바이트 코드를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 그 메소드를 호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3을 전달을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는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분명히 실행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뭐가 전달이 됩니까? 2가 전달이 되죠? 이 2가 전달이 되면서 팩토리얼 메소드를 또 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사본을 하나 더 가져다 놓고 실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제기를 갖다가 편하게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끝까지 한번 이왕 온 김에 한번 가보죠. 2가 전달이 됐습니다. n이 2니까 if 여기에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되죠. 따라서 또다시 팩토리얼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1을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2 빼기 1은 1이니까. 그러면 또 팩토리얼 메소드가 또 호출됐으니까 팩토리얼의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호출을 합니다. 1이 전달이 됐어요. 자, 그러면 if n이 1이라면 1이죠. 자, 1을 반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환을 한다는 것은 이 메소드로 호출한 문장을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뭘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1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가 A라는 복사본, 얘는 B라는 복사본, C라는 복사본 각기 다른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팩토리얼이라는 얘가 팩토리얼이든 아니면 다른 이름의 메소드이든 어쨌든 메소드의 호출과 값을 반하는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1 곱하기 n이 아까 2였으니까 얘는 이제 연산 결과가 2죠. 2가 반환이 될 겁니다. 어디로 반환이 될까요? 얘를 호출한 영역, 여기로 반환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는 2, 그 다음에 전달될 때 n은 3이었으니까 3 곱하기 2는 6이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절대로 강조하고 싶은 거, 제기적 메소드의 정의는 메소드의 복사본을 갖다가 여러 개 생성해가지고 실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제기에 큰 도움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도 실질적인 어떤 그 CPU와 그 다음에 운영체제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실행도 복사본의 생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시 이 안에서 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오히려 잘못되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뭐 흐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3이 전달이 되면 3팩토리얼인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만들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코드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뭐 오래 안 걸렸죠.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5분, 10분 설명드린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제기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책에서 제시하는 문제 정도 좀 풀어주시고, 뭐 이제 정말 복잡한 재기 기반의 자료 구조, 알고리즘 구현은 나중에 그 과목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기 보면 재기 형태로 메소드가 하나 정의되어 있는데, 얘가 잘못하고 있는 것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냥 찾는 정도로만 마무리해도 괜찮습니다. 자, 재기 메소드는, 자, 복사본을 갖다 만들어서 이제 호출을 합니다. 복사본 A, 복사본 B, 복사본 C, 계속해서 복사본을 만들면서 호출만 하면 안 되겠죠. 어느 순간에는 복사본을 만들지 않고 값을 반환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소드의 호출을 끝맺어야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끝맺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3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show high 메소드로 호출하면서 CNT의 값을 하나 감소시켜서 전달합니다. 감소시켜서 전달을 하니까 2가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postfix 감소죠. 따라서 이 문장 내에서는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show high에 전달되는 값은 얼마예요? 계속해서 3일 겁니다. 3일 겁니다가 아니라 3이죠. 따라서 계속 3이 전달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show 함수가, show high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얘의 바로 큰 문제점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음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이 지금 얘가 사실은 그 재규의 연결고리를 끊는 그런 실마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연결을 끊는 조건에 점점 더 다가갈 수 있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CNT를 갖다가 프리픽스로 값을 빼줘야 되겠죠. 뺀 값이 이제 show high 메소드의 인재로 전달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이것만으로도 이제 끝이 날까요? 또 문제가 뭐가 있죠? 이렇게 바뀌어도 여전히 답이 없어요. 왜? show high 메소드가 호출되고 이어서 show high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뭐냐면 show high 메소드가 호출되고 그 다음 show high 메소드가 호출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어떠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 더 이상 재기를 갖다가 연결해서 계속해서 호출하지 않고 이제 결과를 갖다 반환하겠다라는 조건이 이 사이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느냐? 예, 있죠. 근데 여러분들 실행 흐름을 보십시오. 얘는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얘는 즉 그 재기의 연결고리를 끊는 코드는, 자, 그 메소드의 실행과 그다음에 재기 메소드, 즉 메소드가 재실행되는 그 사이에 존재해야지, 이렇게 이 사이 바깥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와 얘의 위치가 사실은 바뀌어야지만 show high 메소드, 얘는 지금 3번의 high 문자열 출력을 위한 재기 메소드인데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하이 문자열이 3번 출력되도록 못 바꾸신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챕터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